지금 저 실드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해찬 씨도 실드를 많이 치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도. 근데 네? 요 장해찬의 실드를 또 오늘 이준석 의원이 깨버려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막 그래요. 원래 둘이 또 싫어하잖아. 아니 장해찬이 끼면 네. 전파 간섭이 되고 핵심 주포들만 봐야 됩니다. 핵심 주파들만. 명태균, 네. 김건희, 이준석. 이 명석희 동맹이에요. 명석희 동맹. 근데 장해찬 같은 사람 끼면은 전파 간섭돼요. 여기서 명석희 동맹으로 보면 돼요. 깬 반론이라는 건 제가 이제 흥미거리를 말씀드리면 오빠가 누구냐 요거거든요. 네. 장해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장해찬 씨가 한 그 주장은 오빠라고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안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러니까 얘기인데. 김건희 씨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남자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빠 발언에서는 다 연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씨보다 다 아래니까 네. 그냥 뭐 예찬 씨 뭐 다 했을 사람들은 네. 들을 필요 없고 네.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명석희 동맹으로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옹호자들의 묶음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는 네. 자기가 들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를 보고 들었고 네. 그리고 나만 보고 들었다라고 하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 이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저만 웃길 수도 있어요 사실. 진중권 교수에게도 내가 진술을 받아냈다. 아. 진중권 교수도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한다. 각각의 자리에서 네,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고 들었다고 한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진중권 교수는 그걸 왜 보고 듣습니까? 왜 도대체 예. 뭐 하는 거야? 예. 진중권 교수는 진보입니까? 몰라요 이제. 아니 최근에 이제 무슨 다른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예.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황정호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예. 김건희 라인인가 실체가 있는가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크로비스타에 가봤는데 그때 황정호 행정관이 앉아 있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아크로비스타에 가봤다라는 거는 관저가 생기기 이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대선 때겠죠? 대선 때 이미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진중권 교수랑 매주 방송을 아, 했는데 그래요? 네. 그때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뭐가 이게 뭐 누구 찍었을까 굉장히 궁금해. 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그때 누구 찍었고 지금 진중권이나 이제 김경률 씨나 이런 분들이 좀 한동훈 미나 뭐 그런 느낌도 좀 지금 갔거든요. 거의 뭐. 아니 한동훈을 미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같은 한 원팀. 아, 원팀이에요, 거기가? 진중권 네. 교수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네. 내가 황정호 씨 봤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네.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라인 정리에 이 얘기를 도와주려고 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어쨌든 이 얘기의 결론은 아. 오빠는 그래서 친오빠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뭐 1% 정도는 열어놓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얘기들은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굳이 얘기한 겁니다. 한겨레에서 아까 그 어디 영광 갔다 그랬죠. 네. 그 영광 간 거는 딴 다른 취재입니다. 전혀 여론조사하고 다른 취재. 다른 취재입니까? 그 지구를 위한 취재인 것 같습니다. 지구를 위한 취재고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죠. 네, 여론조사 지금 저는 지금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주간 조사인데 그렇죠, 마감하고 그렇죠. 있는 중이고 네. 그 오빠 아저씨 뭐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말을 얹으니까 한마디 하면 예. 이 김건희 여사 화법의 모든 원천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보통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아저씨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명수 기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걸 깝니다. 나이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우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 우리 아저씨.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우리 아저씨라고 하고 딱 한 번 오빠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캠프에 와서 강의를 좀 해줘라. 근데 우리 오빠도 있을 거다. 우리 오빠도 있을 거다. 맞다, 기억난다. 그렇게 그때 오빠를 써요. 그때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친오빠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친오빠가 캠프에서 있다. 친오빠가 안 됐네요, 좀. 안 됐어요. 맨날 뭐 불리한 거 나올 땐 다 친오빠. 친오빠가 분신술을 쓰는 거야. 근데, 분신술을. 근데 서로공처럼 분신술을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친오빠의 가능성 1%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유가 기자들하고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잡담하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친오빠라는 분이 사실 또 지금까지는 뭐 아름아름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또 했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요 대화와 관련돼서 뭐 그랬을 가능성도 1% 정도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모든 사람이 친오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저는 요 카톡 보면서 그게 워낙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폐륜적인 내용이 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막 이런 식의 거친 언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추적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 카톡에서도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명태균한테 쩔쩔매면서 김건희가 그렇죠. 끌려가고 사과도 하고 저는 명 선생님만 의지해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완전한 공천 의지. 개입이다. 네. 요걸로 가야 되는데 오빠 나오니까 장례찬 댐비죠. 이준석 댐비죠. 완전히 또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걸 또 노린 명태균의 노림수. 여론 조작 기사 딱 나온 날 요 카톡을 딱 올리면서 장례찬 이준석 같은 불나방들이 붙을 걸 또 예견을 하고 언론을 또 활용하는 거니까 저는 참 이 얘기 재밌는데 요것도 좀 핵심을 좀 제대로 짚으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그래서 계속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확인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톡이기 때문에 그 대선의 전략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맥락들을 김건희 여사가 껴서 판단하고 결정했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장난도 들어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탄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나리오 내렸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가 관련된 반대급부를 명태균 씨가 취하고 싶었을 텐데 누굴 통했겠느냐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같이 공동정권이요. 예, 같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건희 씨가 처음부터 많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 친오빠와 관련해서는 이 친오빠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법정 구속된 거에 관해서 굉장히 좀 그 붕괴하고 그 매제입니까? 매형입니까? 매형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매형이 되죠. 매형이 예, 매형이 되죠. 매형이 대통령이 된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예, 더 자유롭게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그 배후에서 뭔가 자기 가족들을 보살펴 줬었으면 하는 이 가족 입장에서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권의 처분이 어려워졌죠.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주로 이제 자본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예, 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평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많은 일을 하시죠. 예. 노선도 휘고를. 네. 아니 그 전에도 건설회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정치에 뭐 막 해가지고 캠페인하고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저는 그 카톡을 보고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을 보고 홍준표 시장이 뭔가 예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 초보라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런 정도 규모, 이런 정도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예. 그러면 그거를 왜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합니까?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좀 있었으면 그렇지. 그거를 그러면 뭐 명 박사한테 좀 물어봐라. 이러면 이 사람하고 명 박사가 통화를 하는 기록만 남고 대통령은 바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왜냐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가 나를 속이진 않을 테니까. 이 통화 내용을. 그러면 여기도 견제가 가능하고 직접 통화를 안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 그 사람도 조차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 지금 시점이 언젠지를 뭐 이준석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바로 다이렉트였다. 네. 자, 그 문구 하나가 얼마나 말하자면 발목이 잡히는 문구입니까? 그렇지. 이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남죠. 그 고려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술조차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명태균 씨처럼 여러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개입을 하고 뭐 장난을 치고 다뤄봤던 사람들이 이 부부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관련된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는 거 보면 이 정치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숫자 마사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장난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됐다? 그거는 뭐냐? 이미 그 카톡에서도 드러나지만 명태균 씨가 이 부부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 만만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말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로서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행정고시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검판사들이 세상과 유리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몸을 굉장히 낮추고 조신하게 살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진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 나올까봐 조심한 사람. 말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스타일이 여기에 많이 배어 있는 게 김건희 씨는 다이렉트로 만나거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다이렉트로 만납니다. 다이렉트로 만나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나이가 좀 많이 직접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지금 사실 김건희 씨 녹음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냥 톡톡 오빠라고 해. 그 50년대생을 그냥 오빠라고 한다니까. 오빠라고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2살 차이. 예. 12살 차이면 62년생인가? 예. 62년생인가 뭐 60년생인가? 김건희 72년생인가? 60년생인가? 띠동갑. 예. 그렇게 되면은 오빠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오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빠라고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다이렉트로 뭔가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려고, 래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정말 진심인 분이야. 그리고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남편을 저 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보면 예. 이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오픈한 카카오톡과 비슷한 대화 맥락이 이명수 기자한테도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오빠는 뭐 뚱뚱하고 그렇죠. 무식하고 방귀 방귀 낀다고. 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뭐 그거고 대통령 후보고 지금 대통령이고. 근데 나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과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후보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접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는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을 대려고 접근을 한 건데 예. 그 부분에서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의 존재를 그렇게 과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봤던 우리 오빠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의 우위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어쨌든 자존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세우는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대화들이 그 유출되는 대화들이 지금 그런 맥락들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